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하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다들 텐션이 다 떨어졌어. 지금 누구세요? 다들 굉장히 기억이 안 수줍어요. 이제 우리 목소리들도 아마 청취자들 다 잊어버렸을 거야. 네, 네, 새롭게 소개를 해야겠군요. 네,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슬로우 뉴스에서 책상을 닦으면서 원래 이 더 트와일라이트 라디오에서는 환상특급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들과 여러분들이 또 요새 재미있게 보고 계시는 그런 콘텐츠를 소개하려다가 잠적해버렸던 노모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무책임 상담 소장이었다가 새롭게 또 다른 사업을 준비 중인 미나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어색할 수가. 네. 저 글쓰 아니지. 내 건 하면 어떻게? 아 이게 진짜 너무 오랜만이다. 너무 오랜만이야. 네, 이거 저 그림 그리고 기획하는 리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처음 뵙는 분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말씀하시니까. 여기는 리키구나. 리키. 네, 야, 진짜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수상한 만물 상점이었죠. 네. 예, 제가 그런 분도 계셨죠. 예. 예, 네. 맞아 있었어요. 예. 치매에서 기억이 돌아오는 것처럼. 뭐 전생 네. 전생에 그런 네. 분이셨죠. 네, 너무 길었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열심히 흑막을 벌이다가 최근에 다시 덕후로 돌아간 제이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자, 저희가 사실은 여름방학이라고 하고서 한 일주일 쉬기로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저희 처음에 그때 이제 쉴 때만 해도 반팔을 입고 있었는데 이제 뭐 다 긴팔에 예, 털옷에 네, 네, 추워. 이렇게 입고 모이셨네요 이제. 그러니까요. 네, 추석 계절이- 잘 보내시라고 하고 네, 겨울이 됐어요 이제. 네, 네, 계절이 지났습니다. 예, 크리스마스 전에 왔네요. 네. 그러니까요. 원래 처음에 초기에 이 더트라의 목적은 11월 전에 모든 걸 끝낸다였었어요. 맞아요. 네, 시즌을 끝내고 우리 12월 달까지는 긴 방학을 갖고 근데 어쩌다 보니까 긴 방학이 벌써 중간에 왔어. 예, 방학을 대출했습니다. 네, 방학을 좀 땡겨 썼습니다 저희가. 대출. 네. 각자 뭐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죠. 네,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신 분도 계시고, 네,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분도 계시고, 네,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새로운 또 자리를 옮기신 분도 계시고 해서 저희가 어쩌다 보니까 뭐 결과적으로 제 게으름 때문에 좀 더 미뤄지긴 했는데 이게 각자의 사정이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있어가지고 저희가 방송을 좀 계속해서 미루게 됐어요. 네, 근데 뭐 이제 앞으로 리뉴얼 겸 네, 시즌 1에 대해서 마무리를 할 겸 네, 나머지 반을 달려야죠. 네. 아, 그렇군요. 저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뭐 이런 자리인 줄 알았는데. 예. 네. 자, 그러면 뭐 최근에 각자 이제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네, 근황 소개를 좀 해볼까요? 저희가 사실 방송에만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각자 근황 소개를 별로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는지, 네, 어떤 인물인지, 네, 그리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잘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네, 한번 해보죠. 저부터 얘기를 할까요? 네. 네. 저는 그냥 별건 없었고요. 그냥 아시다시피 결혼했고 그 이후로 계속 허덕이며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며 하루하루 보내고 있어요. 아, 결혼하셨군요. 네. 그 사이에. 아니 그때 아마 그 얘기 하긴 했을 거예요. 아 이게 먼저 나가는구나. 네. 이 세상에나. 방송이. 네, 그랬습니다. 인생의 큰 변화를 겪고서 네, 보살이 되어가고 있지요. 그치. 이제 아예 거의 그 고유명사가 된 것 같아. 미나리 보살. 그치. 네. 미나리 네. 보살. 보살 거의 열반에 가까워지셨는데 이제 네. 돌아가시면 사리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 아우 지금도 쏟아내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몸무게만큼 나올 것 같은 사리. 네. 자, 리키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요? 네. 그동안 저 일만 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한 프로젝트들도 많이 하고 그래도 좋게 봐주시니까 좋은 기회가 많이 오는 거겠죠. 이제 그래서 거의 기획일 많이 하고요.
그나마 좀 반가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요즘에 그 그림 그릴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젝트 페이스 드로잉이라고 사람 얼굴 가지고 한 작업이 있는데 네. 그 건으로 조금씩 이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리키님 정확하게 그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러면? 본인도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네, 본인도 헷갈려 하시더라고. 저 스스로는 사실 그 얘기하는데 그 프로젝트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뭐 그냥 저기 뭐 기획자고요. 뭐 기획자 겸 그다음에 이런 디렉팅 하는 거겠죠. 근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일은 사실은 그림 그리는 일이에요. 그림 그리는 거. 저 최근에 너무 그림 그리고 싶은 거예요. 네.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최근에 벌어지는 일이 돼버려가지고 지금 일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네, 나 아마 그거는 제가 다다음 주나 뭐 이렇게 또 진행이 되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결론은 능력자다. 그거 나는 기획도 할 수 있고, 나는 디자인도 하면서, 네, 그림 그리고 싶을 땐 그림 그린다. 아니 모르겠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요. 네, 저는 뭐 제가 바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맞아.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 네. 좋은 소식 저희도 어떤 삶이죠? 바라는 삶. 모두가 바라는 삶. 삼보일덕이라고 네. 네, 3번 걷고 한 번 덕질하는 그런 삶을 바랬었는데 네. 최근에 덕질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오. 네. 그러니까 쉬는 동안에 뭐 사실은 뭐 핑계긴 한데 뭐 중간에 이제 아버지가 안 좋은 일이 있다는 얘기를 한번 드렸고 밖을 나가지가 못하게 됐어요, 제가. 네, 그 밖에 나가서 뭔가 일을 하기에는 조금 그 아버지가 약간 위독하실 수도 있어서 이제 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편한 거야. 사람들 안 만나도 되고 사람들한테 이 상황을 다 얘기를 했더니 네, 그쵸, 오히려 일이 더 편해진 게 그 전에는 일이 떨어질까봐 그런 얘기를 못했거든요. 네. 나 사무실 있다, 뭐 나 서울에 있다, 막 이렇게 막 거짓말을 하고 막 시간 때우고 막 메꾸고 막 그게 너무 바빴는데 오히려 솔직해지니까 사람들이 그걸 좀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집에 있으면 그냥 집에서 내가 일을 할 수 있게끔 뭐 메일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많이 보내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그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해주시더라고요. 좋네요. 네, 그래서 덕분에 제가 일하는 시간과 더불어서 덕질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이 늘었어요. 네.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네, 확실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바빠서 사실은 연애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못 가졌었는데 네, 여유를 갖게 됐습니다. 아니? 네. 그런 얘기는? 네. 뭐 하여간 네. 많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드디어 여자친구가 생기셨어요. 네. 네. 더 찬양을 하고 싶지만 자제하십시오. 네, 여기서 자제하겠습니다. 네. 네, 노무대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예, 최근 들어 인생에 뭐 제 인생에서 뭐 큰일이지만 여러분 듣기에는 뭐 누구나 흔히 겪는 그런 일들이겠죠. 네. 제가 그 10월 초에 굉장히 이제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머니가 이제 한 분 계신데 어머니가 저랑 어릴 적부터 제가 이제 성인 초창기까지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그랬다가 화해를 극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한 이후에 어머니가 저한테는 굉장히 둘도 없는 친구분이었어요. 그런데 10월 초에 이제 어머니가 좀 기억 장애가 있으시긴 했는데 막상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으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머니하고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겠다. 그러면서 집에 들어올 때마다 이제 어머니한테 좀 인사 좀 드리고 내가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어머니 손 한번 잡아드리고 그래야겠다라고 다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쓰레기 버리는 것도 칭찬을 하나 받으면서 뭔가 되게 효성스러운 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2주 정도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리고는 제가 어느 날 그 블레이드 러너를 그 제이크님이랑 되게 늦은 시간까지 보고 그 새벽에 이제 들어와서 어머니 주무시는데 손을 잡아드렸는데 그때 어머니가 그만 임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은 것도 되게 마음이 안 좋았는데 그렇게 제 손 잡고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렇게 방황을 하고 있는데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다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그리고 여기
저하고 함께 해주시는 더 트와일라이트 라디오 멤버들 이런 분들이 제 손을 또 대신 잡아주시면서 조금 더 잘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고 되게 북돋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야겠구나. 조금 더 재밌는 삶을 살고 제가 좀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던 분 한 분이 지금 세상에 안 계시지만 제가 더 열심히 살면은 그에 대한 보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또 나오게 되었네요. 예, 그게 제가 최근 겪은 일이고요. 여러분 들으시기에는 뭐 별일 아니었네, 오래 쉴만했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나름대로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아, 별일이 아닐 리가 없죠. 그렇죠. 네, 사실은. 그러니까 네, 뭐 남의 고통 얘기하기 되게 쉽거든요, 사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뭐 너 아파? 나도 아파 이렇게 얘기하기 너무 쉬운데 막상 내가 그 일을 당해 보고 내가 그 일을 겪다 보면은 그 전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의 고통을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방송을 땡긴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해야지 뭐 이렇게 하다가 이게 트와일라이트 라디오라는 걸 만든 이유도 아버지가 저도 이제 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쓰러지시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기억 장애가 왔고 말하는 거 힘들어하셨고 그 한 10 몇 년치의 치매를 딱 한 달 만에 겪으시면서 말을 못 하게 되셨어요. 아유, 근데 그 저는 이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또는 이제 내 주변에 누군가 죽었을 때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데 못 들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사람의 그 자취를 찾을 때 자꾸 그 사람의 찍혔던 사진이라든가 그런 걸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살아있었다는 느낌을 받는 거는 영상이나 그런 것보다 사실 목소리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나도 사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무 건강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딱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도 갑자기 그럴 수 있어라는 생각도 들었고 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나중에 만약에 내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뭔가 좀 급하게 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뭔가 내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평소에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페이스북 하잖아요. SNS를 하잖아요. 근데 그 SNS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요. 진솔하지 못해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더 먼저 보여주게 돼 있고요. 사람들은 내가 보고 싶은 모습만 거기서 선별해서 보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 사람 목소리라는 것이 참 특이한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목소리에서 어느 정도 느껴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건 진짜를 얘기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진짜 이거는 아는구나 싶을 때는 목소리에서도 그런 자신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얘기, 그 다음에 내가 평생 같이 보고 싶었던 분들, 그리고 내가 듣고 싶었던 얘기를 이 방송을 통해서 좀 듣고 싶었어요. 남기고 싶었고. 그러면 나중에 이 멤버 중에 누군가가 치매가 걸려서 더 이상 말을 못하더라도 우리가 예전에 이런 방송을 했었지. 이 사람이 젊었을 땐 이런 목소리였었지. 그리고 목소리라는 거는 나이가 가장 늦게 먹는데요. 맞아요. 예, 그래서 내가 나이를 많이 먹어서 녹음을 해도 30대의 목소리와 60대의 목소리가 크게 다르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좀 이런 거 좀 남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은 이 트와일라이트 라디오 처음에 시작할 때 조금 더 급하게 좀 땡겨서 시작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노무대님 지금 되게 많이 힘드실 텐데 그때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은. 되게 힘들었고 막 혼란을 겪었고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방향은 못 찾았었고 그래서 일부러 더 거기에 매진한 것 같아. 나 뭔가를 해야 돼. 나는 사람들을 만나야지 덜 우울할 수 있어. 막 그러면서 일부러 우리 매주 일요일날 타이트하게 막 녹음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저 때문에 제가 막 욕심을 내가지고. 근데 그게 사실은 같이 방송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긴 하지만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제가 조금 더 기분을, 그러니까 정신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되게 좀 의미가 있는 방송이긴 해요, 더트라가. 네. 그게 이해가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인생에서 저의 진로라든가 큰 방향이 바뀌게 된 시점을 보면 그렇게 큰 일이 생겼을 때였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정신적으로 너무 네. 힘들고 그래서 다른 거에 매진하거나 빨리 뭔가 전환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
진로 바뀌고 뭐 이런 게 다 그것 맞아요,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저도 그때 그 시기가 되게 힘든 시기였어요. 그렇죠. 예,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고 사실 이야기를 풀어낼 시간이 없을 정도로 지금 너무 급변하고 있어서 정신이 없는데 저한테도 더트라가 되게 고마웠던 게 뭐냐면 그때는 아침 일찍 안 나가면 불안할 정도였단 말이죠. 딱히 할 일이 없었는데도 막 그랬었고 사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한번 세게 한번 확 그 사고 당한 것처럼 세게 받은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더트라 그리고 이제 여기 제이크님하고 노무대님하고 미나리님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그 일주일이 되게 기분 좋고 그런 거예요. 저한테 힘도 되고. 그래서 계속 제가 아까부터 참 오랜만이다는 얘기를 지금 입에 너무 달고 사는데 그만큼 반가워요. 지금 이렇게 또 저희가 이렇게 같이 있다는 게. 지금 분위기가 자꾸 더트라 마지막 방송처럼 가고 있는데. 맞아. 그러면 안 돼. 우리 마지막 방송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예,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주신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 예. 평소에 사람들 잘 안 만나잖아요. 네. 그러다 맞아. 보니까 이게 못했던 말들이 응축돼서 주말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정적으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요. 너무 반가운 거야 지금 다들. 네. 응? 울 뻔. 울 뻔. 네. 이거 안 돼. 우리 감동도 주지만 재미도 이제 네, 재미도 이제 항상 줘야 되는. 네. 그렇죠. 어쨌든 저희는 그 팟빵에서 또 방송을 하고 있고 팟캐스트라고 하는 미디어를 통해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미가 없으면 안 들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다행히 저희가 그 앞에 방송했던 것들이 과분한 사랑을 받았어요. 네, 막 순위 막 2위까지만 올라가고 맞아요. 청취율 진짜 하루 만에 막 몇만 조회수가 막 나오고 막 그랬기 때문에 좀 놀랍기도 했었는데 뭐 그건 저의 다 흑막이었고요. 네. 제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열심히 녹음해 주셨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조회수는 하루에 한 건 아니, 조회수가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 열심히 네, 듣고 있구나. 있습니다. 아, 네. 잊혀질까봐. 네. 아, 자, 그래서 아마 지금 저희 생각보다 그 팔로워나 이제 그 방송 기다리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만나는 분들마다 방송 안 하냐고 물어보시기도 하고 몇 번씩 물어보다가 이제 지쳐서 더 이상 안 물어보는 분도 계시고. 네. 진짜 죄송하다. 물어보기 미안할 거예요. 네, 미안한 거야. 네. 재촉하는 것 같으니까. 재촉하는 것 같아서 네. 저도 어느 순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저런 안 할 거 아닌데 왜 자꾸 물어봐? 그럼 왜 자꾸 기분이 최근에 예, 할 건데. 그러면서 안 하고 있었죠. 네. 그렇죠. 네. 자, 그 좀 사정이 있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중간중간에 어쨌든 멤버들이 이제 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사건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돌아가면서 이제 일주일씩 한 번씩 이렇게 계속 미루고 하다 보니까 한 달이 우선 훌쩍 넘어갔어요. 네. 네. 그리고 그 텀이 생각보다 매주 그렇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 그 최근에는 2주에 한 번씩 녹음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타이밍에 맞아서 자꾸 이제 넘어가고 하는 일이 발생됐어요. 플러스 제가 사실은 게을르면 한참 게을러요. 몇 번씩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게으르기 시작하면은 밑도 끝도 없이 게을러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을 올려야 되는 타이밍을 제가 놓쳤어요. 이해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방송이 이제 올리려고 이제 원래 사실은 이번 주에 올리려고 방송 편집을 마무리하고 이제 음악을 집어넣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방송 내용이 뜬금없는 거야. 그렇죠. 네. 이미 미나리님은 벌써 예전에 결혼하셨는데 이번 주에 결혼하시죠? 막 이런 내용 나와 막. 네. 그리고 노무댐님 조카분은 사실은 2달 전에 다치셨는데 노무댐님 조카분이 다치셔서 오늘 방송에 빠져요. 막 이런 내용이 막 나와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오늘 방송을 이제 먼저 이걸 하자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청취자분들께 우리 방송 다시 합니다라고 하는 이제 좀 알리는 것도 있고 이거 이후에 약간 그 앞에 했던 방송들을 좀 나갈 거거든요. 이제 그걸 들으셨을 때 놀라지 않으시길. 왜냐면 거기에 장마가 끝났죠라는 얘기도 있어요. 오늘도 비가 왔네요. 습하네요. 막 그런 내용도 있어요. 제가 최대한 다 잘라낼 거예요, 그거. 네. 근데 그때 이제 그 기간 중에 비가 많이 왔고, 네, 또 습하기도 했고, 날씨도 더웠고, 에어컨도 막 켜고 막 그러면서 이제 환경이 지금이랑 틀렸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들이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요. 날씨 얘기나 소사 얘기는 많이 네. 빼야겠네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뺄 거기 때문에 약간 어색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다시 청취를 해주실 청취자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도 드리고자 네. 다시 이렇게 시즌 1을 마감하기 전에 다시 리뉴얼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것도 알려드리고자 예, 오랜만에 이렇게 좀 소집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그 앞으로 새로운 시즌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자리인데요. 네. 이것을 시즌
1.5라고 해야 될까요? 2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1.5죠. 네. 네. 왜냐하면 시즌 2에서는 더 많은 거를 바꿀 예정이었기 때문에 네. 시즌 1.5라고 하는 좀 가교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이제 시기가 온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여러분은 그래서 시즌 1.5 예고편을 듣고 계십니다. 네. 프롤로그 프롤로그죠. 다시. 다시. 네. 다시 프롤로그. 네. 00-2. 네. 근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시즌 1은 이제 처음에 방송할 때도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이건 거대한. 네. 이건 약간은 좀 길지만 테스팅 방송이다. 네, 시즌 2를 위한 발판을 도듬하기 위한 그런 테스트 방송이다라는 좀 얘기를 했었는데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서 뭔가 어떤 것들은 점점 단단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빨리 포기하자. 다시 합시다. 막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는데 아마 시즌 2에서도 근데 제 성격에 또 이 멤버들의 그 성격에 계속 뭔가 변화는 추구를 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여러분들의 방송을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의 그 성원에 맞춰서 어떤 것들은 더 길게 갈 거고요. 어떤 것들은 질타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고쳐 나갈 거니까 네, 얘기를 해주시면 1.5가 아니라 1.75, 뭐 1.8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네, 그런 과정을 겪을 거니까 좀 청취자분들이 좀 더 피드백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냥 칭찬 안 해줘도 돼, 욕해도 돼. 네, 무풀보다는 악플이 나요. 그러니까 맞아요.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환장 특급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예, 환장 특급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흑백 시즌으로 방영되었던 예전에 이 1959년부터 1964년까지 진행된 트와일라이트 존 TV 시리즈를 소개를 하는 그 시간인데요. 네. 이 소위 말하는 이제 환상 특급 오리지널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은 이 오리지널이 5개의 시즌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5개 시즌을 저희가 다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어요. 예, 이 시점에서 그 6개까지를 저희가 이제 소개를 했고 이제 7번째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려야 될 차례인데요. 제가 이제 준비하는 것은 8번째 이야기부터 준비를 하겠죠. 네. 8번째 이야기부터는 아무래도 그 저 사람이 서사를 설명해 주는 건 좋은데 너무 늘어지는 것 같다 하는 그 피드백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 더 그 간략하게 또는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 반면에 이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야기를 길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 영상으로는 되게 설명이 잘 되는데 그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이 목소리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그런 영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조금 짤막하게나마 또는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베스트 에피소드인데 이것을 트와일라이트 라디오를 통해서 소개하려니까 어렵다 싶어서 조금 고민하고 있었던 에피소드들도 그냥 여러분들한테 재미있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8번째 이야기로는 여러분들, 특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흑백 시리즈 팬들도 소수 정도 계시겠지만 소위 말하는 양덕들이 꼽아주는 베스트 에피소드들은 이 보이스 서사로 잘 설명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습니다. 8번째 그러면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예, 아이 오브 더 비홀더라고 네. 이 트와일라이트 존 이 오리지널 시리즈 팬들이 정말 머리끄댕이를 잡고 서로 쌈박질을 하면서 싸우는 편인데 네. 이 에피소드를 최고로 뽑아야 된다와 아니다파가 서로 정말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싸울 정도로 네.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꼽는 에피소드죠. 근데 이 에피소드는 영상으로 보시면 정말 이해가 쉬운데 말로 그냥 하면은. 들어서는 과연 이게 이해가 되실런지 네. 예, 모르겠습니다. 저도.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또 그 청취의 모험을 한번 떠나보는 거죠.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그걸 먼저 보긴 했는데 말씀대로 소개를 하자면 한 10줄도 안 돼요. 맞아.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탄의 인형 나레이션을 하려면 사실 10줄이 안 돼요. 네. 자, 우선 그리고 좀 리키님은 뭐 사실 약간 중간에 한번 방송 바꿨잖아요. 네, 저기 일단 폐업하고
네. 책방 폐업하시고 책방 폐업하고 네, 만물상으로 바뀌었죠. 네, 만물상 네.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저 혼자 힘이 좀 약간 버거우니 네. 한 명 더 영입을 한 명씩 했는데 네. 그 크툴루 편을 저번에 녹음을 했었고 이 다음에 나갈 거예요. 네. 근데 그때 호흡 맞춰보는 게 저 재밌더라고요. 네. 또 제가 아는 주변에 그 분들하고 얘기도 주거니 받거니 하고 다음에는 저기 마이크로네이션을 한다고 그때 제가 그 방송 예고를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초소형 국가 네. 마이크로네이션에 관해서 좀 찾아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좀 들으시는 분들은 갑자기 마이크로네이션 뭐 초소형 국가를 얘기를 하면은 조금 어리둥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쪽인가요? 기본적으로 국가가 갖춰야 될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뭐 일단은 국민이 있어야 되고 다스리는 정부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키는 군대 뭐 등등등이 있는데 그 어디까지 국가를 볼 것인가는 제 각각 의견이 분분하지만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바티칸이나 그다음에 프린세스 다이어리에 그 등장하는 그런 그 조그만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표현할까? 예를 들면 여의도만한 크기인데 국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초소형 국가를 다룬 컨텐츠들 그 다음에 그때 또 국가를 다루고 싶었던 이유가 약간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는데 그 작년에 이게 국가냐라고 하는 슬로건이 되게 이슈가 된 일이 있었거든요. 이제 지금은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시기에 맞물려서 그러면 이 국가라는 것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좀 더 다루면 좋겠다 생각도 있었고 또 찾아보니까 마이크로네이션 그러니까 초소형 국가를 다룬 컨텐츠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싶어서 네 그랬었죠. 저는 그게 생각나네요. 최근에 그 토르를 봤는데 네. 마지막 장면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요? 네. 아직 그러니까 못 봤습니다. 원래 그 토르의 배경이 되는 게 아스가르드라고 하는 그 가상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래 신화 속에 나오는 그렇죠. 그런 데인데 이제 그 국가가 없어지면서 그 국민들만 남아요. 근데 그때 이제 토르가 대사를 해요. 그 국민만 있으면 국가라. 그러니까 그 국민이 있는 곳이 국가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멋있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사실 뭐 우상국 같은 거 사실 독립국이었잖아요. 따지면.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제주도도 사실 지금 당장 독립을 하면 제주 국가가 되는 거잖아요. 제주도 그렇죠. 옛날 방언 뭐죠 그거? 저 옛날 방언? 네. 이거 혼자 없이밖에 몰라서. 아니. 뭐 감귤국 같은 거 되려나? 네. 감귤국.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탐나고? 탐나국. 네, 탐나국. 탐나고. 네. 이런 식으로 사실 그 국가라는 게 지금은 연합체가 된 게 지금 국가라고 불리고 있는데 연합체에서 지금 분리가 되면서 또 국가가 되는 게 초소형 국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재밌는 사례가 많을 것 같아요. 네, 그 실제로 지금 어떤 저기 몇 가지 추세들이 있는데 지금은 하나로 합쳐진다기보다는 조금씩 분리되는 구조, 그러니까 그런 어떤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그 바르셀로나가 제가 스페인 친구들이 있어서 그 스페인은 좀 되게 왠지 남 국가 같지 않은데 최근에 바르셀로나가 있는 데가 그 저 카탈루냐라는 지방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가 최근에 분리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뉴스 참 많이 나오잖아요. 예. 사실. 그래서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에피소드를 네. 네. 아마 한 달 기다리셔야 될 걸요. 아, 예. 저는 그게 더 좋아요. 네. 자, 그리고 저희가 매주 게스트를 초대했었죠. 네. 그리고 상담을 계속 해드렸었는데, 네. 우선은 상담이 많이 오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아, 진짜? 열화와 같은 성원과 잠깐만 다시 하자. 아니에요. 어떻게 포장 좀 해보려 했는데 네. 열화와 같은 성원과 네. 사연이 빗발쳤던 화제의 코너 네. 네, 무책임 상담소를 저도 폐업을 하고요. 박수 칠 때 떠나려고 네. 좋아. 네. 그래서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 덕을 쌓아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그렇죠. 네. 이 덕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겠으나 이제 저희도 그 덕을 쌓기 위해 그리고 전 국민 덕질을 권유하기 위해서 마련한 코너입니다. 이름하여 미나리 복덕방. 네. 네. 좋아. 네. 덕을 쌓아 복을 받자 뭐 이런 네. 의미인데 아니 뭐
요즘에 혼자 노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뭐가 재밌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계속 인터넷 뭐 뉴스 보고 SNS 하고 이러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뭔가 덕질거리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되게 부러운 시대거든요. 네. 관심 분야가 있고 그거를 굉장히 사랑하고 네. 깊게 파고 이러는 거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분야에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 분을 모셔서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저희가 같이 얘기 나눠볼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덕질에는 다 일가견이 있는 그렇죠. 분들이라. 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좋은 부동산을 소개를 해주시는 것처럼 당신이 덕질할 만한 것을 우리가 들고 왔다. 네. 이거 한번 파보는 게 어떻겠냐고 또 원래 복덕방의 그 의무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땅을 소개시켜주는. 그렇죠. 네. 가격 대비 좋은 땅을 또 소개시켜주는 게 네. 복덕방의 의무였고 그 다음에 동네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쉬어가는 곳이 복덕방이었잖아요. 맞아요. 사랑방처럼. 사랑방처럼.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사옵니다. 그 네. 경제방송이나 부동산 TV 이런 네. 거 보시듯이 네. 그냥 어렵지 않게 들으실 수 있는 코너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좋은 계획이네요. 네, 저는 뭐 사실 가장 기대가 돼요. 네, 그렇군요. 가장 많은 분들이 들어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역시 동력자께서 네. 예. 저 사실 가장 좋아할 코너일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제가 쉬는 동안에 덕질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페이스북에서 제가 하는 것이 덕질 권장하는 거기 때문에 네, 복덕방은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 소개하실 그 부동산 덕질 소재가 뭔지 한번 귀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게요. 뭔가 정말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얘기를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제일 좋아해서 많이 알고 있는 분야, 그래서 남들보단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는 것들. 예를 들어 화장품일 수도 있겠죠. 여자분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만이 즐기는 놀이일 수도 있고 분야는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넓고. 대신 그거를 너무 어렵지 않게 그리고 모두가 나 한번 해볼까? 이거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도록 해볼 예정이에요. 시간이 남을 때 들으면 따라할 수 있는. 그렇죠. 네. 좋겠네요. 예. 뭐 노무대님 만약에 그 복덕방에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신다면 뭐 이전에 얘기를 하셨잖아요. 냄새만 맡아도 이게 3분 카레인지 그렇죠. 오뚜기 카레인지 카레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군요. 있습니다. 네. 이미 증거가 다 남아 있어 이 사람아. 녹취돼 있다고요. 녹취돼 있다고 여기에. 이 방송이 그래서 안 좋습니다. 기록이 남거든요. 네, 기록이 남습니다. 네. 네. 예, 만약 뭐 할 이야기가 없으면 뭐 카레야를 틀면 되겠죠. 네. 춤추고. 네. 네. 노라조의 예. 카레. 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볼 때는 뭐 각자가 이제 그 좋아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주변에 되게 특이한 분들 계세요. 네네. 별거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뭐 방금 전에 카레 같은 거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엄청난 생활의 지혜가 나오거든요. 그럼요. 네. 어떤 분은 뭐 달걀 후라이 하는 것만 가지고도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서 먹어보고 저렇게도 해먹어보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 꿀팁을 소개하는 코너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 덕질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너무 행복해하세요. 그걸 할 때. 그렇죠. 네, 표정이 바뀌고 눈빛이 바뀌거든요. 입가에 그거- 미소가 걸리죠. 그렇죠. 네. 우리도 행복해져야죠. 네. 모두 예. 행복해지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기대가 되네요. 와, 예. 이랬는데 재미없으면 예, 벌써 어떡하지? 대사도 막 떠오르고 막 야 좀비가 그렇게 좋으니 뭐 그런 거. 예. 근데 그런 거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노무대님하고 이제 중간중간에 쉬면서 네. 메시지를 하면은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어. 넷플릭스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사실 내심 그런 것도 있어요. 방송 중에 하나 코너 만들어가지고 넷플릭스라든가 아니면 좀 영상이라든가 사람들 잘 모르는 네. 근데 보면은 좋을 만한 그거를 좀 소개해주면 어떨까라는 좀 고민도 해보고 만들까요? 막 이렇게 얘기도 해봤었는데 뭐 그런 코너 중에 코너 속의 코너로 뭔가 매주 추천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좀 추천도 해드리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맞아요. 피해야 될 것들도 좀 말씀드리고 네. 저희가 봤을 때 이거 너무 재미없었으니까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뭐라든지. 이게 사실 근데 재밌는 거 추천보다 재미없는 거 추천을 좀 많이 해줘야 돼요. 맞아요. 함정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예, 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봤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보실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런 부분에서 재미없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구나 하면 좀 피하실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뭐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보셨던 것 중에 이거는 진짜 안 했으면 좋겠다, 피했으면 좋겠다, 이건 보지 마세요라고 할 만한 내용이 있나요? 콘텐츠가 있나요?
그렇죠. 네이버의 그 영화 평점이 무려 9점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정말 끌려서 네. 보실 수 있는 영화인데 그래도 여러분 클레멘타인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까 전에 PR 영화 뭐 이런 네. 거 얘기할 때 고전이네요. 네, 클레멘타인. 고전이지만 아직도 사람들이 네이버 영화 평점에 자신의 아이디를 희생해서 한 줄씩 평을 하고 계신데 10점 만점에 대행진이 벌어지고 있고 리플이 6,000개 정도고 평균 평점이 9점대인데요. 그중에 간혹 가다가 그 외침이 있어요. 야, 이 나쁜 놈들아 막 그러면서 예, 속아서 보신 분. 그러니까 아마 좀 많이 그 클레멘타인을 검색해보고 평점이 높기 때문에 그걸 보신 분들은 고민하실 것 같아요. 클레멘타인 이 영화 말고 다른 영화가 있나라고 고민하실 것 같은데 클레멘타인은 그거 한 편입니다, 여러분. 보지 마세요. 맞아요. 네, 결국 그 평점 때문에 보긴 봤어요. 네, 아, 진짜?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네, 다른 사람들한테 빅엿을 주려고 하나 네. 되게 궁금해서 봤어요, 결국엔. 그리고 저도 후기를 남기게 되었죠. 그러셨군요. 예. 10점. 이렇게 예. 또 퍼지는구나. 그렇죠. 예. 나쁜 일을 하셨군요. 죄송합니다. 네, 가볍게 하는. 모든 다음 1.5 시즌의 예고니까 네. 뭐 최근에 보셨던 것 중에 재밌는 것들 뭐 하나씩 더 추천을 해볼까요? 아, 저 있어요, 저. 네, 어떤 뭐죠? 아, 어제 봤어요, 어제. 뭐죠? 어제 미루고 미뤄왔다가 드디어 그 뭐 블레이드 러너 2049를 봤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약간 저기 뭐 흥분하면 혼잣말 하는 경향이 있어요. 가뜩이나 있는데 저도 모르게 그러면 안 돼. 극장에서 막 와와거리면서 봤어요, 진짜로. 그래서 쫓겨나셨나요? 아, 그런 건 아닌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쿠사를 엄청 받았습니다. 아, 왜 그러냐고. 그랬군요. 그런데 너무 잘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왜 호불호가 있는지는 알겠더라고요. 근데 저 진짜 폭 빠져가지고 어떻게 시간 갔는지 모르게 봤거든. 2시간 동안. 그 생각할 점들을 너무 많이 던져줘가지고 뭐 얘가 뭐 이미 많이 이제 그 보셨겠지만 그 영화는 자기가 아는 만큼 그리고 자기가 어떤 평소에 이제 관심사에 따라서 되게 다르게 볼 수 있는 영화인 것 같더라고요. 영화 네. 그렇고 뭐 최근에 뭐 드라마 중에 뭐 재밌게 보신 거 있나요? 어떤 어떠세요? 드라마 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뭐 드라마나 영화나 콘텐츠를 접할 일이 많이 없었는데 제가 얼마 전부터 원피스를 좀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오.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네. 진짜 그냥 그러니까 아주 단편적으로 뭐 몇 장면씩 봤지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 없었거든요. 왜 루피가 해적이 된 건지, 왜 고무고무 팔을 가진 건지 뭐 이런 거 몰랐거든요. 그래서 1편을 막 찾아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한 단계라 드디어 제가 조로 맞나? 맞아요. 조로 맞아요. 상디 이 두 캐릭터를 구분할 수 있게 됐고요. 나미가 상당히 섹시한 캐릭터라는 것도 알게 됐고 아, 네, 그래서 그거 보기 시작한 거 하나의 나름의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드라마는 딱히 못 봤지만 전 킹스맨 2를 마지막으로 영화로 봤어요. 어땠어요? 재밌게 봤어요. 근데 원이 워낙에 뛰어나다 보니까 음. 기대가 사람들이 더 커서 그런지 네. 그러니까 좀 그거보다 못 미친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서 이미 이제 그 상태로 갔더니 그래도 그냥 생각한 것보단 재밌었고 거기서 약간 최고의 히어로는 그거 아니에요? 그분 아니에요? 그 엘튼 존. 엘튼 존 덕분에 해리가 살았잖아요. 아, 또 그런 것도 있었어? 네. 이렇게 또 스포일러를 하시고. 아, 어머. 저 안 아니에요. 봤는데. 아니에요. 그래요? 네, 스포까지는 아니고. 엘튼 존 나오는 게 워낙에 유명해서 이번에는. 아. 네, 아. 정말 시선 강타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네. 진짜? 딱 보면 진짜 캐스팅을 뭐 어떻게 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의 열의가 느껴지는 거예요. 오. 그분은 이걸 정말 즐겁게 하셨어. 그리고 나를 알리고 싶어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옛날 영화들은 좀 악당하고 싸울 때 되게 끌잖아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영화들은 그냥 한 번에 탁탁 죽어서 좋아요. 딱 보면 불안하잖아요. 괜히 저러다가 튀어나올 것 같은데 아니면 쓰러져가지고 돌아서면 다시 일어날 것 같은데 막 이런 불안감을 늘 조성하고 그게 현실이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그 최고 악당 포피 그 여자 악당 네, 네. 그냥 한 번에 약 먹고 그냥 바로 죽고 깔끔하게. 네. 다른 악당들도 금방금방 잘 죽고 되게 예쁘게 죽고 그래서 그 영상미도 재밌었고 다 재밌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킹스맨 시리즈 되게 좋아하는데 1편 보고 네. 너무 좋아했었고 사실 007 시리즈 없애버리고 킹스맨 시리즈가 좀 뭐 계속 10편 막 15편씩 맞아, 나왔으면 맞아. 좋겠다라고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2편 보면서 분명히 저는 주변 사람들의 추천을 드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편이 2편처럼 나오면 저는 더 이상 안 볼 것 같아요. 또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2편에서
내가 팬이니까 봐줄 만한 부분이 있었지 팬이 아니었으면 약간은 좀 싫어할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잔인한 묘사에 대해서 1편에서는 최대한 그걸 막 폭죽을 터뜨리고 하는 장면으로 순화시켜서 보여주고 잔인한 장면 있죠. 막 사람 반쪽 나고 하는 장면이 있긴 했어도 그렇게 잔인할 정도로 이게 나오진 않았었는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감독들을 너무 많이 풀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감독들이 너무 자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좋은 요소들을 가지고 너무 극한까지 몰아버리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제발 킹스맨 3에서는 감독을 좀 자제를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아직 안 봤는데 봐야겠다. 내부 회의를 네. 거쳐서 그건 좀 아니었어 하고 모니터하는 시간 필요할 네. 것 같아요. 노무댐님은 어떤 드라마를 재밌게 보셨나요? 이 드라마라는 단어를 지금 이야기하자니까 이게 좀 어불성설인 면이 있는데 원래 드라마는 장르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영어권에서도 TV 시리즈라는 뜻으로 드라마를 좀 섞어서 쓰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원래는 TV 시리즈에 드라마라는 장르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TV 드라마라는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 드라마라고 하게 되는데 네. 아니면 그런 뭐 점을 감안을 해주시고 네. 그 넷플릭스에서 제가 기묘한 이야기 시즌 2를 봤는데 정말 저는 이렇게 시즌 2가 잘 만들어져서 시즌 1을 능가하는 시즌 2가 될 거라고는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정말 야 시즌 1만큼은 안 나오겠지? 라는 생각을 가진 분이 있다면 안심하고 보셔도 되는 시리즈가 기묘한 이야기 시즌 2라고 할 수 있고요. 넷플릭스 얘기 조금 더 해드리자면 애니메이션이 갑자기 물밀듯이 막 지금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아주 오. 두 손 들고 반기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정말 자막까지도 잘 제공이 되고 있어서 더 좋은데 저는 그중에 이름만 듣고 못 보셨다면 킬라킬을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요.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네. 킬러 킬이요? 킬라킬. 킬라킬. 아, 네. 원래는 이게 키루키르라고 좀 일본어의 어떤 말장난처럼 된 단어와 죽인다는 킬이 이제 섞여서 만들어진 그런 표현인데요. 가이낙스라는 애니메이션 제작사 좋아하시고 혹시 천원돌파 그랜라간을 되게 재밌게 보셨다면 그 제작진이 드디어 그랜라간이나 가이낙스를 벗어나서 트리거라는 애니메이션 제작사를 설립한 다음에 본인들의 어떤 끼와 재능을 발산한 최고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킬라킬은 지금 보시면 아 이런 거는 세상에 대한 은유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구나 싶은 그런 발견들이 있으실 거예요. 음악도 좋고 영상도 좋고 내용이 무엇보다도 재미있습니다. 내용이요. 8편이 넘어가면 폭풍 휘몰아치듯이 막 전개가 되거든요. 문제는 이게 이 킬라킬이라는 이름을 들으시면서 벌써 짐작하시겠지만 정말 피가 많이 튑니다. 그래서 피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보기가 어려우시겠네요. 아닙니다. 응?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일본 애니메이션들이 폭력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그 도쿄굴 같은 거 보면은 사람 인육 먹는 장면이라든가 뭐 반토막 나는 장면이 되게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킬라킬 같은 경우에는 그 저주받은 결작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가이낙스 거 중에 그 팬티 스타킹 가터벨트라고. 네. 제목이에요? 네. 네. 주인공들 이름이에요. 팬티가 주인공이고 스타킹이 주인공이고 가터벨트가 그 신부님 이름이에요. 그래서 팬티 스타킹 가터벨트라고 하는 그 미국 그 히어로물 그 파워퍼풀과 같은 그림으로 그린 시리즈가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괴랄해요. 내용 자체가 천사들인데 내려와가지고 그 막 괴물들 처치하고 막 그런 내용인데 그림은 되게 귀여운데 내용은 막 뇌가 튀어나오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이 만화가. 근데 이 팬티 스타킹 가터벨트를 만들었던 제작진이 트리거로 독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랜라간 만든 팀이에요 이 팀이. 근데 이 팀이 그래서 그랜라간 팬티 스타킹 가터벨트를 적절하게 버무려가지고 딱 던지면은 키라킬 같은 애니메이션이 나와요. 그래서 잔인한 게 있기는 한데 아주 잔인하지 않은 게 약간 좀 우습게 잔인해요. 여기 나오는 것들은. 그리고 좀 저는 경고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는 공공장소에서 보시면 안 되는 게 변신 장면에서 노출 컷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피를 양동이로 들이붓습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인하진 않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그 그림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재밌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는 초반에 볼 때는 되게 좀 명랑 만화? 네. 네, 되게 명랑 만화고 그냥 미스테리하고 뭐 그냥 뭐 시트콤 같고 그런 내용으로 가다가 8편이 넘어가면서부터 이 주인공의 과거의 비밀과 변신하는 거에 대한 비밀과
나를 공격했던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에 대한 비밀이 밝혀지면서 마지막 화까지 쭉 미친 듯이 달려요. 이거는 꼭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 제작사 중에 하나가 트리거인데 이 트리거가 가이넉스라고 하는 네 에반게리온이라든가 뭐 그와 그녀의 사정 또 뭐가 있죠? 나디아 이런 거 만들었던 제작사인데 여기서 원로급들 천재 애니메이터들은 카라로 독립해서 지금 에반게리온 만들고 있고요. 최근에 고질라 만들었고요. 이런 식으로 좀 그쪽으로 가고 있고 진짜 덕질 중에서 덕후들 중에서 진짜 덕후 쪽으로 밀리터리 쪽으로 가고 있고 신진 작가들 젊은 작가들 비교적 젊은 작가들은 트리거로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 킬라킬을 만들고 성공시켰어요.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만든 거 좀 망했어요. 그 닌자 뭔데? 닌자 나오는 건데. 하여간 망했어요. 그러고 나서 얘네가 그 작심을 하고 만든 게 뭐냐면 그 리틀 위치 아카데미아라고 마녀들 나오는 또 만화가 있는데 이건 또 엄청나게 성공을 했어요. 근데 킬라킬을 보시고 재밌으셨으면 이걸 기다리실만 할 거예요. 왜냐면 저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이거는.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가이낙스에서 느꼈었던 변신 소녀물과 그 다음에 그 마녀들에 관련된 얘기와 아기자기한 그 학교의 그런 풍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리틀 위치 아카데미에 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킬라킬 다음으로 보시고 괜찮으면 대기하셨다 보실만 한 내용입니다. 오늘 적어뒀다 볼 게 되게 많네요. 네. 최근에 바람 봤거든요. 아 바람 네. 정우 나오는 거. 네네네. 참 남자는 그러면 안 돼. 아 그러면 안 돼. 이거 너무 재밌게 네. 봤어요. 예, 무슨 이야기인지는 그걸 봐야 알 수 있겠군요. 네. 그 바람 저는 음악 되게 좋아하거든요. 바람에 나오는 거. 아 계속 국악이 나오죠. 국악 나와요. 나중에 네. 크레딧 올라갈 때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 연주했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 바람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에서 가끔 해주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정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사실 그 응답하라 시리즈 통해서 뜨긴 했지만 이 영화의 대박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보니까 저희가 해외 콘텐츠를 좀 해외 콘텐츠만 다뤄야지 라고 생각하고 한 것은 아닌데 해외 콘텐츠를 좀 중심으로 많이 다뤘잖아요. 네. 그런데 국내 콘텐츠도 또 어떤 경계나 구분 없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재미있겠다 싶겠네요. 1.5에서는 좀 그런 얘기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요? 복덕방 통해서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좋네요. 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하다 보니까 중구난 방식으로 지금 저희가 이것저것 소개를 해드렸는데 뭐 아시겠지만 편집에서 많이 잘릴 거예요. 자, 저희가 오랜만에 만나는 바람에 얘기가 좀 길어졌고요. 또 얘기가 오늘 사실 뭐 대본 없이 뭐 리스트 없이 하다 보니까 중구난 방식이 됐는데 아마 이런 좀 자질구레한 얘기들 이런 것들은 좀 더 그 청취자분들이 사실 저희가 말하는 것 중에 대부분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또 몇 번 들었어요. 저희가 메모를 하면서 듣는 방송이라고. 네. 저희가 너무 많은 추천을 해드리고 또 추천을 해드리면서 우리끼리만 아는 단어들, 우리끼리만 아는 회사들을 자꾸 소개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복덕방 코너를 하면서는 조금 더 순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아주 쉽고 친절한 방송으로 다가가겠습니다. 네. 좋다. 예, 느슨하지는 않으면서도 네. 꼭 이런 것들은 좀 이야기를 해드려야겠구나 싶은 것들만 짤막짤막하게 네. 짚어드리는 게 어떨까 싶네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청취자들의 그 자유를 뺏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본인이 파야 되는데, 네. 너무 뭉뚱그려서 설명하다 보니까 그걸 못 해드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어쨌든 근황 소개는 뭐 저희가 앞에 잘 했고, 네. 앞으로 포부도 또 얘기를 드렸고, 그다음에 복덕방이 어떤 식으로 갈지는 대략 오늘 해보니까 나올 것 같아요. 네. 그 환장 특급을 소개를 드릴 때도 아주 짧은 부분이나마 이 에피소드를 갑자기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언제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하는 이야기는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청취자분들이 네, 다가설 수 있는 방송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반성과 발전의 시간. 진짜 왠지 그런 시간 같죠? 네, 오늘 꼭 마지막 시간 같아. 언제나 마지막이다 하는 생각으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저는 맞네요. 사실 그렇게 많이 살아요, 요즘에. 내일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내일 지구가 종말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러려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야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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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사실 되게 막 갑자기 안 좋은 그 사건이 좀 있었잖아요. 김주혁 씨. 네. 그것도 많이 좀 와닿는 부분도 있네요. 저는 그 아버지 딱 쓰러지시면서 저희 식구들 전체적인 그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삶의 그 지표가 약간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나중에 어디 가지. 나중에. 네네. 나중에 우리 어디 가자라고 하는 약속도 하고, 야 거기 되게 좋은데 우리 꼭 한번 가보자. 그리고 되게 막 미루는 것들이 많았었는데 아버지 이렇게 딱 쓰러지시고 못 움직이시고 우리가 더 이상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들이 생기면서 동생들과 뭐 어머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가치관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오늘 해야 되고 약속을 할 거면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걸 먼저 하자라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한테 이 얘기를 드리긴 좀 애매하긴 해요. 사람마다 가치관 틀리고 사실 생활 반경이 틀리기 때문에. 근데 그런 마음이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를 좀 더 충실하게 바꾸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실 기쁜 일과 슬픈 일 그리고 되게 웃긴 일과 되게 눈물 나는 일이 그렇게 분리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삶이고 그 아주 잠깐 그 예전에 본 시트콤이 하나 생각나는데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한국 시트콤의 어떤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김병욱 감독의 시트콤. 그 예전에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라는 그 네. 시트콤이 있었는데 라스트 에피소드가 시청자들한테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어요. 뜬금없었죠. 왜냐면 웃기지 않는다 일단. 그리고 갑자기 슬프다. 이게 뭐냐 그랬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에피소드가 우리 삶을 비춰주는 어떤 한 단락이 아닌가. 거기서 그러잖아요. 큰며느리 되는 분이 병원에 검진을 받는데 검진 결과에 대해서 말을 안 해줍니다. 근데 장남이 오더니 아버지 또 여러분 우리 가족끼리 한번 여행 가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되게 중요한 이야기죠. 지금 제이크님 이야기 들으니까 그 시트콤의 한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요즘엔 그래요.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잖아요. 그럼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다음에 또 오지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맛있는 걸 먹으면서 왜 가족들 생각나잖아요. 이거 나중에 어머님 모시고 와야지, 뭐 아버님 모시고 와야지, 아니면 뭐 나중에 또 오게 되면 또 싸가야지. 그러다가 요즘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먹고서 괜찮으면 무조건 거기다 얘기해서 싸요. 이거 드시게 해야지. 제가 좀 이렇게 감정 표현이라든가 사랑 표현을 좀 약해요. 그래서 뭐 어머니나 가족들한테 뭐 사랑해, 뭐 살갑게 하는 거 잘 못해요. 근데 말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면 나와 가까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별을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요즘에 차근차근 자꾸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나이 먹는다는 거의 반증이기도 한데 친구들이 갑자기 아프거나 친구의 부모님들이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이런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꾸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대해서 기약하기보다는 현재에 대해서 충실한 것들이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좀 들어요. 네. 듣고 보니까 역시 참 좋은 말씀이고 저희가 그래서 더 트와일라이트 라디오 이 진행을 하면서도 이 에피소드 내일이면 없어질 수도 있는데 오늘 들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재미있고 즐겁게 만들어 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만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영상은 제가 한정되게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때가 아니면 보실 수가 없어요. 진행하는 사람도 즐겁고 듣는 사람도 즐거운 그런 부담 없는 방송, 하지만 재미는 있는 방송 만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슬로건이 바뀌어요. 그렇군요. 네, 들어라 더트라로. 들어라 더트라. 네, 네. 좀 더 덕트라로. 네. 좀 더 가볍게 갈 수 있게 저희도 좀 더 힘을 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현재에 그럼- 충실할 수 있게 네. 더 재밌는 것들을,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들을 네. 많이 가져올게요. 네. 혹시 야 누구 보고 들으라 말아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듣든가 말든가. 안 돼!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아닙니다. 예, 여러분, 예, 내가 다 까먹고 있어. 예, 여러분 자, 지금 링님. 이 말은 예. 자, 어쨌든 저희가 오랜만에 만나는 바람에 뭐 짧게 얘기하고 우리 근황 소개하고 끝내줘라고 얘기했는데 좀 얘기가 길어졌네요.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다음 방송은 아마 저희가 이전에 방송했던 그 시간적인 격차가 좀 있었던 여름에 녹음했던 방송들이 아마 2회 정도 나갈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새로 녹음하는 방송이 8회부터 8회부터는 새로 녹음한 방송들이 나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먼 길까지 오시느라 또 길게 방송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색해. 오랜만에. 이렇게 자꾸 뭔가 다시 안 맞아. 맨 처음처럼 돌아가.